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실시됩니다. 이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가 공고됐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재외위원회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오늘 오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재외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외위원회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이에 앞서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가 공고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공간마다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입니다.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과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이 영사 중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위촉된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관위 위원은 김영경 애틀랜타 항구학교 교장과 강승환 재외선거관, 그리고 오혜진 영사 등 총 3명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아직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앞으로 재외투표소 설치와 투표관리, 재외선거 홍보와 선거 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고됐습니다. 확진된 고릴라는 경미한 식욕저하와 기침, 콧물 등 사람과 비슷한 감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금요일 일부 고릴라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몇몇 고릴라 개체군에서 기침과 콧물을 보였으며 식욕에서 경미한 변화가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릴라가 코로나 양성 직원으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PPE를 착용했으며 출근 당일에는 무증상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사람이 고릴라와 같은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례는 다른 동물원에서도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동물원 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문객과 동물 서식지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방문객이 고릴라에게 또는 그 반대로 전염시킬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릴라의 대변 샘플과 비강 및 구강 면봉 샘플을 받은 조지아 대학의 아테네 수의과 진단연구소는 양성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동물원 측은 아이오와주 에임스에 있는 국립수의학연구소로 샘플을 보내 더욱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동물원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양성 반응을 보인 고릴라에 대해 다닐콜론 항체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원은 코로나19에 민감한 종을 위해 특별히 제조돼 농무부의 승인을 받은 조에티스 백신을 동물들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의무화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상자는 연방기관 공무원에서 1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7일간 미국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퍼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통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극단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기관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100인 이상 민간기업도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육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의무화하면서 지난 7월과 비교해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배제한 명령입니다. 지난 7월 연방기관과 계약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행정명령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장은 하지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백신 미접종 직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켜야 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내려진 행정명령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일부 공화당원과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레니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미국 내 사망자와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븐 홍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각을 나타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반대 부분에는 100인 이상의 민간 기업 직원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백신 접종은 개인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할 부분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자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감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면서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대유행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연례 연구 개발 발표에서 코로나19 부스터샷과 독감 예방주사를 결합한 단일 콤보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판셀 최고 경영자는 mRNA 플랫폼이 희귀병, 개인 맞춤 의약품 등 의료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백신 사업이 미래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 고효능 부스터샷은 연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 중인 콤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과 독감 인플루엔자 단백질을 같이 암호화합니다. 또한 모더나 측은 이번 발표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이미 장기적 성과가 예상되면서 자사의 주가가 지난 목요일 6.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조지아의 헬렌 옥토버 페스트가 올해는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전합니다. 헬렌 옥토버 페스트가 목요일 북부 조지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렌 조지아의 옥토버 페스트는 1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이 축제는 9월 26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매년마다 몇 주 동안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에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헬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축제는 50주년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헬렌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했으며 그 50주년 행사를 올해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렌 상공회의소의 르네 그린 이사는 이 축제가 주 지침을 따르고 있고 마스크를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주중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열리며 금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립니다. 입장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이고 토요일은 $10이며 일요일은 무료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풋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는 시즌 첫 주차 상대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안방에서 맞이합니다. 팔콘스는 이번 시즌 NFC 남부지구에서 치열한 플레이오프 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의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는 챔피언 자리를 사수하고 드류 브리즈가 은퇴했지만 뉴올리언스 세인츠는 최근 4시즌 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다소 약체로 평가받는 캐롤라이나 팬서스 역시 러닝백 크리스찬 맥캐프리와 쿼터백 샘 다놀드를 추가하며 약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팔콘스의 시즌 첫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굳건하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자리를 수성 중입니다. 2위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는 3게임 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홈 3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오늘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유나이티드의 경기 또한 홈에서 열리며 올랜도 시티를 상대합니다. 월드컵 예선으로 2주간 휴식기를 맞이한 유나이티드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9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7위와는 단 한 경기 차이로 추격 중에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162만 3,778명, 누적 사망자는 67만 5,60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0만 6,1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132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5만 1,432명, 누적 사망자는 2만 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4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2,412명, 누적 사망자는 1,442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9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762명, 누적 사망자는 1,20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가 9일 12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백신 접종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개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군이 큰 LA는 60만 명이 넘는 학생을 보유하고 지역에 1,200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련에 따르면 의학적 이유 또는 기타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 10일까지 12세 이상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대면 수업이 허용됩니다. 아마존이 내년 1월부터 미국 내 직원의 대학 학사 과정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무한 지 90일이 지나고 한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만 시간제 직원도 대학 학비 절반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측은 학비를 사후정산이 아닌 선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조치는 구인 경쟁에서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주택에 괴한 2명이 총알 150발 이상을 난사해 집에서 잠자고 있던 3세 소년이 사망하고 4세 누나는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이 인근 고교 재학생들 간의 불화와 세력 다툼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샬럿 맥클런버그 경찰은 지난 7일 새벽 샬럿시 북부의 한 주택 외부에 2명의 괴한이 차를 타고 나타나 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